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영 선생입니다. 지금 산불 때문에 상당히 나라 전체가 난리가 아니죠. 속초나 고성 같은 이런 강원도 지역의 산불뿐만 아니라 부산의 해운대구, 기장군이라든지 나아가서 충남 아산 같은 지역에서도 지금 산불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속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 규모들을 떠나서 어디든 간에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피해 지역이나 규모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산불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아산이나 해운대 지역 쪽에 이런 산불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재발화가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완벽하게 지금 불이 안 잡힌 것 같은데 비록 현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산불이 좀 빨리 진화가 돼서요 이런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2019년 4월 5일 시간이 이제 대충 8시경인데 일단 현 시점에서는 불이 그나마 여러 군데서 좀 잡히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가 엄청 막심하다라는 기사를 좀 보게 됐는데 피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하긴 합니다. 고성, 인제, 강릉 이런 지역에서만 지금 525헥타르 가까이 피해 면적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 명이 사망을 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산불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한 2에서 3천 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화재가 번지면서 일시적으로 지금 대피를 한 상태고 뿐만 아니라 통신 설비나 배전 설비 같은 이런 기반 시설들까지 지금 산불이 번져서 손실되는 바람에 통신장애나 정전 피해까지 같이 입고 있다고 하죠. 현지 주민들이. 이게 좀 복구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참 불편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피해 면적을 좀 계산해 보니까 축구장의 730개 면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730개 정도 되는 면적이 지금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산불인 거죠 지금. 참고로 지금 사망하신 그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고성군 토성면에 위치한 인근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고성에 그러니까 지인이 좀 거주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좀 피신시키려고 하다가 이동하던 중에 사망한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여튼 이로 인해서요 인근 지자체에서도 산불 진화를 위해서 굉장히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확인해보니까 경기도에서만 소방차 188대, 소방인력 432명, 헬기 1대, 구급차 3대하고 구급요원 10여 명, 서울시에서도 이제 지원을 나가는데 소방차 95대, 소방인력 35명, 이제 현재까지는 이 정도 지원이 나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인력을 투입할 거라고 했으니까요. 계속 이런 물자라든지 인력은 계속 이제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이제 소방차 51대하고 소방인력을 이제 139명이나 파견을 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전남 도소방본부라든지 충남 소방본부 이런 곳에서도 거리나 지역을 따지지 않고 굉장히 많은 지원을 보내고 있다고 하고요. 기업이나 이런 시민단체 등도 지금 앞장서서 다양한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제 고성 쪽 산불은 주 불은 진화가 된 것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지금 지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발화는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고 해요. 워낙 또 건조한 상태니까. 인제는 한 70% 정도, 그리고 강릉은 40% 정도, 이 정도 진화가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확실히 말을 하자면은 아직 꺼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로 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현재 현장에서는 헬기가 51대가 지금 투입이 돼서 불 끄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소방차가 무려 870대가 지금 동원이 돼서 불을 끄고 있다고 합니다. 인원수로만 보면은 지금 한 15,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진화 작업에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군부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인근 장병들이 한 16,000명 정도가 지금 진화를 위해서 지원을 간 상태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1,700여 명의 경찰들이 현장에서 치안이나 이런 주민 보호를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자원들이 지금 이 산불을 끄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물론 숫자가 엄청나게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사실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과거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재난 상황들이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워낙 또 불이 너무 크게 나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초기 대응이나 이런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또 이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정치색 또 반대이신 분들이 세월호가 저것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만은 여튼 지금 잘 하고 있는지는 꽤 중요하잖아요. 이게 불을 지금 끄기 위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응과 관련된 얘기들이 제가 잠시 뒤에 다룰 이런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관련된 이슈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들도 좀 있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튼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4월이나 5월 이 시기만 되면요 대한민국의 이 동쪽 지역 이제 강원도라든지 이쪽 지역은요 항상 그냥 산불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데 이게 왜 이렇게 항상 반복될까라고 이제 좀 알아보니까 이게 기후
영향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일단 뭐 4월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건조한 상태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히 더 좀 건조한 상태였다고 해요. 이게 특히 산 같은 경우는 낙엽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불에 탈만한 이런 요인들이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다 지금 날이 건조하고 여기에 이제 뭐 편서풍이라든지 이런 영향받아서 또 엄청나게 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팬 현상이라고, 발음이 좀 어려운데 높새바람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불어온 이런 바람들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이제 비를 막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맥을 이 바람들이 넘어가면서, 구름이나 바람들이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좀 고온 건조한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지금 제일 건조한 시기에 제일 바람 많이 불 시기, 그쪽 지역에서 이 상황에서 지금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작은 불꽃만 잘못 튀어도 이게 불이 이제 금방 붙는 것도 붙는 건데, 이게 퍼져나가는 것도 막 바람 타고 엄청나게 또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건조하니까 잘 꺼지지도 않고요. 그 작년 5월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제 이 강원도 지역에 산불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크게 났었는데, 작년이 아니라 2017년 5월에요. 이때는 이제 강릉하고 삼척 지역에 이제 화재가 좀 크게 났었죠, 산불이. 그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때 당시 피해보다는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불이 이제 어제 그제 시작된 불이고 아직까지 뭐 완전히 진화가 안 된 상태를 좀 감안을 한다면 아마 그 전에 입었던 강릉이나 삼척 지역의 산불보다도 더 큰 피해도 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죠. 다행히 내일부터는요, 보니까 비 소식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또 내리는 양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꼭 많은 비가 좀 기적적으로라도 좀 많이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현재는 이제 강원도 지역 산불 등에 대해서는 국가 재난 사태가 이제 선포가 됐죠. 이 재난 사태가 선포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냐면, 정부에서 이제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가 있고요. 물자나 인력을 동원하는 이런 행정 권한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공무원 비상소집령을 발동하거나 인근 학교의 휴교 등을, 이런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소방공무원 관계자분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발 한 분도 다치시는 일 없도록 산불이 꼭 그 이전에 잡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뜬금없이 지금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관련된 이런 이슈가 생겨났죠. 이게 이제 무슨 일이냐면요, 화재가 발생한 날짜가 2019년 4월 4일 저녁 7시 반경이라고 해요. 이제 산불이 난 이유가 당초에는 전압기가 폭발하면서 뭐 불꽃이 튀어서 이렇게 산불이 난 거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한전에서 이제 변압기가 아니고 개폐기가 원인일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개폐기가 기술적으로는요, 외부 요인 없이 자체적으로 폭파할 수가 없대요, 구조상. 그래서 이제 한전에서는 강풍 때문에 외부에서 이물질이 날라와서 개폐기에 뭔가 파크가 발생되도록 만들었고, 그 불이 옮겨붙으면서 산불이 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뭐 국가수하고 뭐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현재로서는 어쨌든 뭐 개폐기가 원인이다, 개폐기로 날아온 외부 요인에 의한 원인이 고성 이 산불 화재의 원인이다 라는 주장이 가장 강력하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4월 4일 오후 3시 반부터요, 국회에서 이제 운영위원회가 열렸어요. 근데 이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업무보고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업무보고하고 국회의원이 관련돼서 질의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고 뭐 이런 이제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이제 업무보고 때문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런 분들이었어요. 특히 근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대형 산불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참고로 국가안보실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 이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신설된 부서예요. 급으로 보자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장관급보다 권한 자체는 더 높은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여튼 뭐 외교나 치안, 안보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죠. 그래서 이제 국가안보실의 이제 직제를 보자면요,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일들이라든지 이런 행정 관련된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자리인 거죠, 국가안보실장이. 그러니까 뭐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안보실장은요,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관장하고 대통령에게 있어 실질적인 이런 재난 상황에서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국가안보실장이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 건 알겠죠. 여튼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강원도 산불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해서 안 보내주고 이제 질의를 이어간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국회에서 안 보내줬다라기보다는 나경원 의원을 필두로 한 자유한국당 측에서 안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번 정도씩은 질의하는 거는 대답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쪽 당 사람들이 질의를 어느 정도로 이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황은요, 홍영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죠. 이 사람이 이제 국회 운영위원장인데, 이 사람은 중간중간에 안보실장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도 영상으로 실제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유한국당이나 나경원 의원 측에서 일종의 수락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까지
이때까지 특정 정당이나 뭐 정치 이념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죠. 있어봤자 뭐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정도였는데, 이때도 뭐 손혜원 의원 개인에 대한 비판이었지 해당 당을 상대로 뭐 어떤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있었던 일만을 가지고 얘기를 좀 이어나갈 건데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제가 분명히 불리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뭐 특정 정당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목적보다도 그냥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제 생각을 얘기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의심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뭐 민주당 편들자고 지금 이거 찍는 거 아니니까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나경원 의원 측 주장부터 좀 볼게요.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이게 다인데, 원래 이날 3시 반경에, 그러니까 위원회 시작 후에 이 정용 실장이 이 운영위원회 질의응답에 좀 빠져야 될 것 같다, 이석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건 있대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산불이나 이런 재난 상황과 관련돼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미 정상회담을 좀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나가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나경원 의원은 산불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한 9시 반경에 회의 개의하고, 중간에 뭐 쉬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9시 반경에 이제 회의를 다시 개의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이자 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죠. 이분이 갑자기 그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이 났는데 이제는 좀 보내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산불의 심각성을 그때 당시에도 저쪽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그래서 질의를 이어나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 자기들을 좀 이상하게 기사에다가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억울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당시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이 실제로 여러 카메라를 통해 녹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말씀을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저녁 9시 25분경에 정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대상으로 의원들이 질의를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오후 10시경이 됐을 때쯤에 이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홍영표 의원이 오후부터 이제 여러 사정이 있어서 안보실장이 좀 일찍 떠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야당이 합의를 좀 안 해주고 있는데, 지금 고성 산불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제 정용 안보실장이 이 위기관리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니까 좀 보내주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뉘앙스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대형 산불이 지금 이렇게 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응해야 될 책임자를 꼭 이렇게 꼭 붙잡아 놔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때가 되면은 자기가 이제 직권으로라도, 운영위원장 직권으로라도 이석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뭐 산불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발목 잡기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매우 유감이다. 홍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당 원내대표가 아니라 지금 운영위원장이지 않냐, 그러니까 공정하게 진행해라, 그러면서 자신들도 빨리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 의원들 말고 먼저 우리 야당 의원들부터 질의하게 하지 그랬냐, 그랬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갔을 거다. 그리고 뭐 자기들이 이미 관련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생방송 중인데 자기들 그렇게 얘기해서 매도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하죠. 자, 근데 이 대화를 나눌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냐면은, 이게 산불이 속초 시내로 옮겨붙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막 대피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표하는 이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이 화마의 소용돌이 속에 피해 입고 있는 이런 국민들을 뒤로 한 채, 그것도 뭐 작은 불이라면 얘기라도 안 하겠는데 이거 엄청나게 큰 불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대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경원 의원이 했던 당시의 얘기들은요, 이게 사실 좀 기가 막힐 내용이죠. 그러니까 특히 빨리 끝내고 싶었으면 야당 의원들부터 질의하게 하지 그랬냐,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지금 그런 국민들이 지금 화마로서 좀 고통받고 있는 그런 재난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뭔가 자존심 세우고 꼬투리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죠, 이 말 안에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결과적으로 이 야당이 반대해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일찍 못 나간 거는 사실이에요. 있는 사실입니다. 본인도 심지어 부정을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뭐 다 찍혔으니까 부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튼간에 이 얘기를 듣고 홍영표 의원이 또 뭐라고 하냐면, 잠시 뒤에, 그러니까 모니터를 켜고 좀 속보를 좀 봐라, 뉴스 속보를.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도 번질 수 있는 화제인데 이 상황에서도 계속 질의를 해야겠냐, 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담당자가 좀 이석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의식을 좀 함께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용 실장이 이제 나가도록 지시를 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때가 언제냐면은 저녁 10시 40분이에요. 이때 나간 게 이제 정용 실장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남아 있었어요, 현장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11시 반이 다 돼서 여기를 뜨는데, 이때 이제 나경원 의원이 막 맞거나 반대하진 않아요. 뭐 어떤 분들은 저기 비서실장도 끝까지 못 가게 하다가 뭐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비서실장이 가야 한다고 한다면 동의는 하겠다. 근데 정책실장, 인사수석, 홍보수석까지 다 가야 되는 거냐, 그리고 운영이 회의 차수 변경을 원하고 있는데 이거 뭐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말씀을 해줘라, 그러면서 비서실장 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국민들이 또 오해를 했겠죠. 그러니까 보내주긴 하겠는데 꼭 뭐
다 가야 되냐? 그리고 오늘 못한 건 다음번에 언제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전제로 하는 뉘앙스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 부분까지 나 의원이 잘했다 잘못했다 뭐 요거는 뭐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산불이 뭐 난 거는 난 거고 어쩔 수 없죠. 뭐 난 거니까 뭐 열심히 또 진화를 해야 되는데, 여튼 뭐 나름대로 자기가 운영위원회 이런 청와대 그 업무 보고나 질의 같은 것도 이게 뭐 중요할 건 중요한 거니까 가릴 건 가려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면은 이거는 뭐 굳이 생각이 다른 부분인 거니까 뭐 이 부분까지 같이 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다만 문제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좀 의문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산불 피해가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내에까지 옮겨붙어서. 근데 아시다시피 정치인들 혼자 다니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보좌관도 있고 비서관도 있고 뭐 관련 당직자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이 돼 있다 하더라도 외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인원들이 항시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이런 운영위원회나 이런 회의 때 핸드폰을 아예 안 만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뭐 본회의 때도 막 의원들 유튜브 보고 막 이런 것도 잡혔었죠. 심지어 홍영표 의원이 산불에 관해서 누차 얘기를 해요. 이거는 확실히 합니다. 제가 봤어요. 물론 뭐 영상에서, 현장엔 제가 없었죠. 저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저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요, 상황인식을 끝까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뭐 그건 거고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후에 나경원 의원이 관련된 내용을 해명을 내놓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근데 그걸 보더라도 좀 이 부분이 좀 의심이 가요. 뭐냐면 당시 회의에 집중하느라고 산불 뭐 이런 상황 이런 파악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영표 의원이 산불 얘기를 했다니까요. 심각하다고. 그게 몇 번이나 해요, 이 얘기를. 그러면은 산불이 심각한지를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홍영표 의원 말은 그냥 다른 당 사람이라 안 들었던지 애초에 안 믿었던지 그냥 안 들으려고 했던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약간 이런 행동들이 뭐 제대로 국회의 질서나 규율을 생각해서 했다기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당끼리의 정쟁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물론 운영위원회 중요하고 청와대 업무 보고 중요합니다. 뭐 국가 일이니까 함부로 뭐 일정을 막 바꾼다거나 뭐 그래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막말로 거기서 뭐 질의 안 한다고 해서 불이 꺼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정의용 실장이 뭐 거길 나갔다 한들 뭐 일찍 나갔다 한들 이미 뭐 발생된 피해들이 뭐 줄어들거나 그런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정의용 실장님이 뭐 슈퍼맨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관련 공무원들이 뭐 정의용 실장 없다고 뭐 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상 불 끄는 사람들이야 현장에 있는 소방관 분들이나 관계자들일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정의용 실장이 있다고 해서 불이 꺼지고 없다고 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의용 실장의 그 직책을 보자면 이 재난 상황에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빠르게 또 대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자 입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물론 뭐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국가에서 이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굳이 거기다 앉힌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일 이쪽 분야에서는 뭐 능력이 있고 가장 뭐 대처도 정확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거기 앉혀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정의용 실장 없어도 딴 사람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가안보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이거 왜 만든 거죠? 아니 뭐 상황 나면 소방청에서 책임지든가 아니면 뭐 경찰청이 책임지든가, 정이 안 되면은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직접 책임지고 지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 나경원 의원 당 쪽 사람이었던 이 박근혜 대통령이 신설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불 끄는데 막 우르르 몰려가서 소화기 들고 막 현장 가서 막 소화 작업까지는 그건 뭐 바라는 사람도 없고 뭐 할 필요까지는 없다 손 치더라도, 이런 국가적인 비상 사태에서는요 뭐 팀이나 당을 떠나서 일단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재난 속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좀 최소화 시켜줄 생각부터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재난의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국회 일정을 이유로 그 막 불이 막 옮겨붙고 있는 그 와중까지도 밤늦게 잡아두고 있었다는 점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일반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까지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을 좀 하자면 정영 실장이 그 자리에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재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정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기싸움을 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도 문제고요. 근데 이걸 두고 지금 산불이 뭐 그렇게 크게 났는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면서 야당 원내대표가 오히려 뭐 기사가 이상하게 나는 게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변명거리가 못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비슷해요. 정용 실장이 없어서 대처가 안 된 게 있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묻습니다. 근데 청와대 대변인이 그런 거는 없다. 소방인력 투입하고 진화 작업하는 거는 위에서 지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중앙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즉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뭐 정용 실장이 있건 없건 뭐 크게 관계는 없다라고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정용 실장을 잡아두고 있던 그 행위를 좀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뭐 거기 계속 잡혀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왜냐면 이제 그 정용 실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 화재가 진압되고 안 되고가 갈리면요 이거는 사실
국가 재난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 문제 삼는 건요, 행위가 아니고 이런 의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정용 실장이 국가안보실 실장은 맞잖아요.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역할이 있는 것도 분명히 맞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나서서 이 화재를 진압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사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그 국회 그 운영위원회,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역할이 있는 이 사람을 계속 잡아두고 있었다는 거는 뭐 별다른 이유도 없죠, 사실은. 거기다 이제 홍영표 의원이 뻔히 이제 산불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누차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나오면서 해명은 잘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이요. 그러니까 사실 억울해하실 거 없어요. 아니, 언론이 사실 어떻게 기사를 쓰던 간에요, 저같이 뭐 특정 언론 완전히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래저래 두루두루 살펴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번 일은요, 나경원 의원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뿐이 아니라 저랑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해명 그만하시고 다음부터는 좀 국가에 좀 비상사태가 걸리면 그 하시던 질문도 좀 멈추시고 빨리 관계자들 좀 보내주세요. 다음에 하시고. 그게 뭐 법적으로 될지 안 될지야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뭐 국회 지금 회의장 앞에 불렀다고 하면 그러고 계실 거 아니었잖아요. 그럼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얼른 이 산불들이 좀 빨리 진화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관계자분들 절대 다치지 마시고요, 정말 감사 인사를 대신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뭐 수고스러우시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영 선생이었습니다.